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죠? 2026년부터 기초연금 폐지 확정. 이런 말 들으시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내 연금이 사라진다고? 이런 생각 드셨죠? 근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두면 못 받는 사람은 받게 되고, 받던 사람은 더 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요즘 정부 발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초연금 제도를 손본다. 복지 효율화, 재정 안정화. 이런 단어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언론에서 폐지라는 단어로만 자극적으로 내보내니까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신 분들이 많아요. 65세 넘어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끊긴다니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못 받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초연금 진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고 확인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즉,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나는 계속 받는 줄 알았는데 왜 끊겼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부부 합산 기준 같은 게 다시 조정됩니다. 이게 폐지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해당이 되는지 준비할 게 뭔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2026년에 연금이 끊기는 사람과 오히려 더 받는 사람이 왜 갈리는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죠. 이번 2026년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요. 누가 받는가와 얼마나 받는가 이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일정 나이가 되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월 최대 34만 원 정도가 지급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훨씬 세밀해집니다. 정부가 61년생 이상 어르신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연금 세대의 첫 출발점이 되거든요. 즉, 이 세대부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보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기초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줄고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박 났다. 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분에게 집중해서 더 주겠다는 방향인 거죠. 또 하나 금액도 단순히 34만 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월 최대 4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다 해당되진 않지만 조건만 잘 맞으면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들. 둘째, 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셋째, 1인 가구나 저소득층 어르신. 이 세 분류는 앞으로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조금씩 깎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리 내 연금 수령액, 배우자 소득, 부동산 신고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대상인지 헷갈리지만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아, 나는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맞아요. 핵심은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에요.
말 그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기초연금을 없애고 손 떼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좀 더 현실적인 통합형 노후소득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예전에는 국민연금은 따로, 기초연금은 따로였는데 앞으로는 두 개를 연결해서 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에게 집중 지원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폐지의 정체입니다. 실제로는 폐지보다는 개편, 좀 더 정확히는 통합 전환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 드리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어르신이 거의 비슷하게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고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은 오히려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즉, 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면 그럼 난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신고돼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점검하면 새 제도 안에서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목적은 빈틈 메우기입니다. 그동안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못 넣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연금 거의 없는데 끝났네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이 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옆집 김어르신은 이번에 더 받았다던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맞아요. 이미 바뀐 제도 덕을 본 분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먼저 김순자 어르신 68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은 거의 못 넣으셨고 기초연금으로 한 달 30만 원 남짓 받으셨죠. 그런데 작년에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기초연금이 34만 원대로 올랐어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저소득 1인 가구 추가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월 40만 원 가까이 받게 된다고 해요. 내가 뭘 새로 한 것도 아닌데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순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단지 읍사무소에서 내 연금 대상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보고 한 번 더 신청서만 냈어요. 그 한 번으로 매달 56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반면 박영호 어르신 66세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으셨고 매달 7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보니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내가 받던 게 왜 끊긴 거야? 하시면서 뒤늦게 문의하셨죠. 영호 어르신은 그제야 알았어요. 배우자 소득 신고 기준이 바뀌어서 재산 합산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결국 본인 소득은 낮았지만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어서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이처럼 이번 제도 개편은요, 나는 그대로인데 기준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어도 기준표 하나 바뀌면 금액이 오르거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분 어르신 70세 이야기예요. 정분 어르신은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딸 명의로 된 통장에 생활비를 조금씩 넣어두셨대요. 그런데 그게 본인 자산으로 계산돼서 처음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죠. 그 후 복지로 상담을 통해 소득 산정 재심사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생활비 입금은 자녀 소득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건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의한 것뿐이에요.
이 세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고 확인한 사람만 혜택을 지킨다. 어르신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나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이 생각 꼭 한번 해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0분이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고 한 번만 확인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번에 바뀐 제도는 단순히 예전 지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면 더 많이 똑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진짜 놓치면 손해예요. 먼저 기본 조건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올해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즉 부부 합산 월소득이 대략 400만 원 안팎이면 대부분의 제도에 해당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나 연금만 받는 분들은 소득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전에는 나이 기준이 단일했는데 지금은 61년생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163년생은 일부 항목부터 적용, 6466년생은 내년부터 자동 전환, 그 이후 출생자는 새 기준에 맞게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나는 아직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미루면 오히려 늦어요. 지금 미리 준비해야 내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소득 구간 확인이에요.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센터 가면 본인 중위소득 비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복지 포털 확인. 왜냐면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다르거든요. 서울은 상생지원금, 부산은 생활안정자금, 경기 지역은 돌봄안심지원 등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비슷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거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정부24 복지로 국민비서 굿비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주민센터 안 가도 접수 완료. 시니어분들이 나는 온라인 어렵다 하시는데 요즘은 자녀가 대신 신청해줘도 인정돼요. 단 위임장만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두면 줄 서거나 헷갈릴 일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개편 제도는 11월 15일부터 순차 신청 시작, 12월 중순부터는 지역별 지급 개시가 이뤄집니다. 즉 빠르면 올해 안에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 출생연도별로 신청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63년생은 11월 중 1차 접수, 6466년생은 12월 중 2차 접수, 67년 이후 출생자는 내년 초 3차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 생년 기준으로 신청 일정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본인 명의, 소득증빙서류, 연금수령증, 급여명세서 혹은 없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끝나요. 만약 가족 명의로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을 한다면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국민비서 굿비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본인 혹은 대리인.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특히 국민비서 굿비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도 와서 신청 시작했어요. 지급 완료됐어요. 같은 안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덕분에 깜빡 잊는 일도 없죠. 하나 더 꿀팁 드릴게요. 신청할 때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본인 확인서 발급받으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이건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예요. 또 신청 후 내가 정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나의 혜택 찾기 메뉴를 꼭 눌러보세요. 내 연령, 소득, 가구 형태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세상은 바뀌고 있고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맞아요. 예전엔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챙겨야 내 노후가 안전하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말씀드린 기초연금 개편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 몇만 원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확실히 가닿게 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그동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분들, 이번엔 꼭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해당되시고 실제로 이미 주변 이웃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지 마세요. 주민센터 한번, 복지로 앱 한번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한 번의 클릭, 그 한 번의 방문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또 챙기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딱 그 나이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손으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예요. 혹시라도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변 자녀나 이웃, 복지관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모르는 척 지나치지 않는 것. 그 한마디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진짜 노후 복지를 만드는 힘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챙긴다로 마음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함께 조금 더 든든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정부 제도는 계속 바뀌겠지만 당신의 노력과 준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